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방울은 조금 전에 보았던 지지자들의 눈물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차창을 때리며 흘러내렸죠. 저를 가장 자책하게 한 것은 바로 지지자들의 눈물바다였습니다. 2012년 총통선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금 전 총통선거를 치렀지만 타이베이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짜 인생이었죠. 그 순간 제게 진짜 인생은 총통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2012년 1월 14일 타이완 총통선거가 치러졌다. 민주진보당 후보인 차이잉원은 국민당 후보 마잉주에게 80만 표 차이로 졌다. 석패라는 말은 낙선자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선거는 초반부터 박빙이었다. 마잉주는 타이완 파이팅, 최고를 외치며 연임을 확신했다. 차이잉원은 타이완 넥스트와 공평정의를 구호로 들고 나와 정권 교체를 호소했다. 양당 지지자들의 대결 구도는 후보들 이상으로 팽팽했다. 차이잉원의 지지자들은 순식간에 약 18만 5천 개의 대지 저금통을 모았다. 국민당 지지자들의 결집도 대단했다. 해외에 거주 중이었던 타이완 사업가들은 하루 고생, 4년 행복이라는 말을 전파하며 투표를 위한 일시 귀국운동을 추진했다. 국민당의 경제정책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차이잉원은 마지막 1마일을 넘지 못했다. 선거 패배는 저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차이잉원은 구슬프게 울기만 하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마잉주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마 총통이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정치에 임하며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보살피고 절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이잉원은 이내 민주진보당 주석 사임 의사를 밝혔다. 패배하면 곧장 자리를 떠나는 것이 창당 이래 민주진보당의 관례였다. 비록 선거에서 졌다 할지라도 당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차이잉원은 자신의 미래를 600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맡겼다. 정계 은퇴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제게는 나약해질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권리는 더더욱 없었죠. 그들이 가라고 하면 저는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낙선 인사를 마치자마자 차이잉원은 4년 후에 치러질 차기 총통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먼저 패배 요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차이잉원은 여론조사 기관의 실패의 원인을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자신을 성찰하고 시대를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놓쳤기에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무수히 던졌다. 국민 속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지 않으면 4년 후 선거 역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과 겨루지 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가서 해라. 차이잉원은 할 일을 찾았다. 복귀에 들어갔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차이잉원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안정적인 자리가 보장된 국민당 대신 험난한 길이 예정된 민주진보당을 선택한 이유를 짐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차이잉원은 그때마다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구 문화권에서 한동안 생활한 후 다시 대만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사람들이 아직도 민주진보당을 학력이나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비친 민주진보당은 민주와 진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을 마다치 않았으며 이는 제가 믿어온 최고의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차이잉원은 타이완의 주류 세력 교체를 꿈꾸었던 젊은 날의 패기가 그리웠다. 자연스럽게 선거 실패의 원인이 파악되었다. 화려한 이력이 차이잉원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선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1956년 타이베이에서 태어난 차이잉원은 국립타이완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코넬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런던 정경대에서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7세에 국립정치대학교 법학과에 최연소 교수로 부임했다. 섬나라인 대만의 무역은 경제의 심장과도 같다고 판단했던 차이잉원은 불공정 무역과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권운도 따랐다. 경제부 산하의 국제무역국에서 지적재산권 협상 업무를 맡고 있었던 변호사 친구가 차이잉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매일 도전적인 과제를 만나고 해결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했던 차이잉원은 친구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한다. 차이잉원은 WTO 가입 협상 테이블에서 타이완을 대표했다. 정기 입문도 순조로웠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불혹의 나이를 갓 지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천수입엔 전 총통이 돌연 저를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으로 임명했을 때죠. 누구도 차이잉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저는 학자, 국제협상가, 정무관으로 경력을 쌓았고 그 후에는 야당의 당 주석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잉원은 승승장구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추상적인 사고에 익숙해졌고 정책 이반자의 시각에서 국민의 필요를 생각해왔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총통선거에서 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했다. 타이완의 벽촌에서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차이잉원은 길을 떠났다. 시골 마을, 지역사회, 농촌, 공장 등을 찾아다녔는데 일정에 쫓기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다니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타이완 북부의 신베이시에서 재활용 상점을 운영하는 차이잉원의 지지자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사느라 바빠서 거리로 나가 시위할 시간도 없어요. 차이잉원은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아팠다. 만일 정치가 국민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정치인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실한 타이완 국민 한 명 한 명은 어떤 정치인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타이베이로 돌아온 차이잉원은 상상논단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공개 토론장을 열었다.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이 펼쳐지는 공론장이야말로 민주주의 성장의 필수 조건이었다. 차이잉원은 정치의 공간을 확장시켰다. 상상논단은 중국어 관체자를 지원하며 전 세계 중국어 사용자들과 소통했다. 차이잉원의 현실 감각은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었지만 마잉주 정부는 연이어 자충수를 두고 있었다. 차이잉원은 민심의 흐름을 예의주시했다. 2013년 1월 13일 민주진보당은 마잉주 총통 반대 행진을 벌였다. 타이베이에서만 10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2013년 3월에는 반핵단체들과 대규모 행진을 이끌었다. 마잉주 정부의 역주행은 가속화된다. 2013년 7월 육군하사 홍중추가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하자 25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했다. 제도적 변화를 요구했다. 2013년 8월 3일 타이완군의 심사체계는 일반 사법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이었다. 연금, 중국 대륙과 타이완 관계, 빈부격차, 재정위기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마잉주 정부는 중국 시장 개방에 따른 노동권 침해, 언론 통제, 의료복지, 환경보호 등과 같은 중대한 이슈와 누적된 사회적 갈등을 마냥 모른 척하고 있었다. 마잉주 정부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다. 2014년 3월 17일에 국민당 내정위원회 위원 장칭충은 30초 만에 양안 서비스 협정 심의 완료를 선포하고 실질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서비스 협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려 했다. 타이완 국민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다음 날인 2014년 3월 18일 학생들은 입법원을 점거한다. 3월 23일 저녁에는 경찰이 투입되었다. 차이잉원은 조용히 절규했다.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학생들의 그 함성이 칼이 되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 몇 시간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순간일 겁니다. 3.18 운동에 참여하며 차이잉원은 권력의 중심부로 피어나기로 결심한다. 2014년 5월 28일 차이잉원은 민주진보당 주석으로 돌아왔다. 차기 총통 선거까지 약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민주진보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이잉원은 민주주의가 타이완의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언어라고 굳게 믿었다. 타이완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대적 과제 완수를 위해 차이잉원은 새로운 경제, 모델 수립, 공평한 분배 실현, 정부 부처 개혁, 국회 개혁을 당의 기치로 걸었다. 2016년 1월에 실시될 총통 선거가 정치인 차이잉원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저는 결사의 각오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환호했다. 2016년 1월 민주진보당은 8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타이완의 첫 여성 총통이 탄생했다. 차이잉원은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타이완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총통 임기 4년을 마치고 재선에 도전한 차이잉원은 2020년 1월 817만 표를 얻었다. 1996년 타이완 총통 직선제 시행 이후 최고 득표였다. 정치적 역량이 커진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다. 차이잉원은 한 국가 아래 두 체제가 공존하는 일국양제 시스템의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콩인에게 인도적인 협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무엇보다 차이잉원은 타이완 국민들의 안전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2020년 6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타이완은 전 세계로부터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차이잉원은 총통으로서 현 정부의 성과를 좀처럼 내세우지 않는다. 차이잉원은 비판적 지지자가 자신에게 건넨 카드를 늘 서랍 안에 보관하고 수시로 들여다본다. 당신이 진심으로 임하지 않고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면 국민은 당신의 곁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차이잉원은 내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다. 20년 후에 타이완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 이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차이잉원의 강단이 아시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